안녕하세요. 블랙커피입니다. 오랫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이상기온으로 11월의 첫 주 날씨에 모두들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11월과 10월부터죠. 10월과 11월부터 11월이 되자마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볼 수 없었던 고온과 전국의 비 소식, 그리고 오늘의 한파주의보가 내렸는데요. 단풍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다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는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나라의 자랑이기도 했었는데 살짝 서운한 마음마저 듭니다. 가을다운 가을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 등 지구도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시작이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나가시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리스너분들, 그리고 아직 자리에 있지 않은 그분께 자 인사 먼저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보님, 고양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셨어요? 고양이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가져온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제목을 딱 들으면은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교 1등 아이가 0점 처리됐어요. 많이와 촘촘하게 무슨 차이? 디지털 타임즈에서 처음 나왔던 기사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감는다는 틀리고 많이 감는다는 맞는다? 에너멜선을 꼬아 만든 코일로 제작된 간이 전동기를 더욱 빨리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뭘까? 정답은 에나멜선 또는 코일을 촘촘하게 또는 많이 감는 것이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또는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 1등 학생이 시험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묻는 서술형 문제에 대해 많이 대신 촘촘하게라고 썼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보배드림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교 1등 아이가 0점 처리됐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관련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아이의 학부모로 추정된다. A씨는 게시글에 전교 1등 하는 고2일 아이가 2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0점 처리됐다고 적었다. 그는 솔레노이드에서 도선을 어떻게 감아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답은 많이 감는다인데 아이는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썼다며 지구과학을 전공한 과학선생이 0점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나온 교수 친구에게 물어보니 촘촘하게 감는다는 게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일단 자료를 찾아보니 촘촘하게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선 촘촘히 감는다가 정답인 경우도 있었다며 관련 파일들을 온라인에 올렸다. 그러면서 과학 담당 부장교사와 통화를 했는데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쓴 것만 정답이란 말만 반복하더라고 했다. 담임교사를 통해 성적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는 그는 이미 성적 이외에 신청 결과도 뻔하고 재신청을 해도 결국 그분들이 정하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변에서 소송하는 게 좋다고 해서 서울법대 출신의 친구 검사에게 물어보니 100% 승소할 것이라고 한다. 학교 측도 변호사 써야 할 것이고 패소한 측이 대략 3분의 1 정도 비용을 승소한 측에 주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한 교사의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동일한 과학 담당 부장의 판단이었다며 세 번째는 교감에게 호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판사에게 호소하는 게 틀리라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고 네티즌들에게 질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정답이다와 정답이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한 네티즌은 그냥 말장난 아니냐. 촘촘히 감는다는 게 당연히 예시보다 더 감는다는 걸 의미하는 말인데 단순히 촘촘히 감는다고 해서 정답 인정이 애매하다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언어의 영역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또 교사가 귀찮아서 나중에는 자존심 때문에 곤조 부리는 중이다. 교사 머리가 촘촘하지 못하다. 전교 1등 학생이 교사에게 밉보였다 등의 얘기를 쏟아냈다. 디지털타임즈 박양수 기자의 기사였고요.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답을 썼던 이제 그 은박지 코일을 감아놓은 SN 되어져 있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문제였고요. 답에 코일을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많이와 촘촘하게는 물론 빽빽하게, 적당히, 잘 등등등 이 차이들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A를 입력한 값에 B만을 요구한다면 좀 AI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약간의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들 이제 저희 기자분들 그리고 리스너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학생의 부모가 여러 인맥과 자기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여러 조사를 하셔서 글을 쓰시긴 했는데 선생님 말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그 글에는 표현이 선생님이 되게 자기 좀 고집 부리고 선생님이 오히려 이렇게 그거를 자기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 글을 올리셨는데 밑에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촘촘하게와 그 많이에 대한 이과와 문과적 관점의 해석을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신문의 기사를 보면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라던가 물리학 전공인 그 전공자들의 대답은 이게 촘촘히와 많이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촘촘하게는 오답이 맞고 실무의 영역이라던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문제 내는 선생님 말이 곧 법이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준 거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또 어떤 의견은 수업 때 알려진 풀이 방식대로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찾아보고 선생님 말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기사를 처음 들었을 때도 네, 선생님이 맞아요. 우기시기보다는 선생님 말이 맞을 건데 네. 이 학부모라던가 학생이 자기의 그 전교 1등 혹은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거를 되게 다른 어떤 힘으로 메꿔보려고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기사로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학생에게. 수학에 있어서는 풀이 과정도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겠지만 이 학생의 대답은 그 촘촘하게 이외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에 이런저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어도 0점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저 고영희님은요? 고영희님도 0점? 저는 저거는 정답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촘촘하다는 것은 구간이 정의되어 있을 때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횟수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구간당 횟수 그러니까 밀도가 중요해지거든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감은 횟수가 늘어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압이 증가하는 게 맞으니까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서 구간의 크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촘촘하나 많다고 하나 사실은 그 단어들의 두 개의 뜻을 잘 따져봐도 사실은 문제의 정의가 엄밀하게 되어 있으면은 애초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원본 문제가 좀 많이 궁금하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가 열심히 달려드는 게 태도가 어땠는지 태도가 좀 안 좋아서 학부모가 선생님이 그러고 있나 싶긴 한데 네. 애초에 그 한국말로 올바른 문장을 주의 깊게 구성했더라면 이런 시비를 듣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네.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뭐 점수 줘야죠. 20점으로요? 음, 최소한 그냥 15점은 편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15점. 네. 아, 감사합니다. 콜스터미널님 안녕하세요. 들으셨어요 혹시? 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네네. 애초에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신 게 잘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학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을 경우 비슷한 피해자는 얼마나 많았을까 라는 생각도 네. 해볼 수 있죠. 그 선생님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셨다면, 그리고 교과서를 뛰어넘은 답변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셨다면 비슷한 피해자 학생이 더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국어 문제를 내실 게 아니라 수식으로 답변을 하는 서술형 문제를 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과학, 물리면 네. 수식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애매한 표현이 없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저도 이제 그렇게 썼죠. 네. 그래서 많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단어를 정답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예.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 그러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교사라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예. 문제 자체를 무효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모두가 20점을 받는 것으로 틀린 학생까지. 훈훈한 마무리네요. 아니, 잠시 네, 예, 그렇죠. 잠시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학부모도 과하네요. 20점이면 크다. 헤르미니언느님께서 촘촘하게는 문과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갈라치기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학문적 표현이 존재하니까 잘못됐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한나님께서는 교과서 그대로 써야 정답이다. 인맥과시한 것이다. 못마땅한 것은 전교 1등의 나이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뭔가. 똑같은 말씀하셨대요. 전교 1등이니 판단을 잘못할 리가 없다는 건지 뭔지 적절하지 않은 학부모의 오만 같다. 아, 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 네. 똑같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학부모가 올린 글이 맞아요. 그래서 친구인 뭐 이렇게 과학 교수에게 물었다 뭐 그렇게. 그다음에 또 얘기가 많으시네요. 학부모의 오만해 보이지만 선생은 학생과 학부모에 무관하게 시험을 다뤄야 하니까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한소수에 대한 코일의 밀도를 높인다 이런 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정답은 글쎄요. 저는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쪽은 이쪽 말, 저쪽은 저쪽 말 그렇게 딱 판단돼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교사라면 저도 문제가 잘못됐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가가 그렇게 했지만 이 정도의 문제가 됐다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네, 제가 오늘 새롭게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호석탑이다입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예, 저희가 함께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지난주에 이제 처음에는 리스너 계셨다가
그날 바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저희 합류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사 읽어주시죠. 잘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2개의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2개의 기사가 좀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상훈 특파원, 도쿄에 계신 이상훈 특파원께서 9월 12일에 쓰신 기사입니다. 제목, 일본 14세 천재 바둑소녀 한국으로 이적. 일본에서 천재 바둑소녀로 불리는 프로기사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한국 프로바둑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현대 바둑의 종주국으로 평가되는 일본에서 프로바둑 기사가 해외로 이적하는 건 처음이다. 나카무라 3단은 2019년 4월 일본 기원이 세계 제일 인재 자격을 부여해 일본 바둑 사상 최연소로 프로기사가 됐다. 프로 데뷔 4년 만인 올해 2월 일본 여류기성 타이틀을 획득해 일본 프로바둑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나카무라 3단은 최근 한국기원에 객원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프로기사협회는 13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나카무라 3단의 활동 여부를 논의한다. 최종 승인 여부는 한국기원이 결정하지만 협회와 한국기원 모두 나카무라 3단의 한국 활동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스미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나카무라 3단은 3세 때 처음 바둑을 배웠고 6세 때인 2015년에 한국에 바둑 유학을 와서 4년가량 한국에서 활동했다.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 어린이 대회에 출전해 두각을 나타냈다. 나카무라 3단이 한국에서 알려지자 일본 기원은 한국, 중국 바둑의 아성을 무너뜨릴 비장의 카드로 키우기 위해 최연소 기사로 입단시켰다. 예정대로라면 나카무라 3단은 내년 2월 일본 여류기성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 뒤 3월부터 일본 국내 기전 대신 한국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나카무라 3단은 올 시즌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순천만 국가정원팀 소속 외국인 기사로도 뛰고 있다. 고바야시 사토루 일본 기원 이사장은 나카무라 3단의 한국 진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에서 기량을 높이고자 하는 건 당연하다. 도전을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세계 최강인 신진서 9단, 최고 여류기사인 최정 9단 등 수많은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바둑 강국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서는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에 진출하는 격,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간 것에 비견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공유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일본으로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데요.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를 저는 되게 실감했고, 이 기사를 보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친구가 여자아이인데, 최근에 이제 여성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중인데요. AI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이제 남성 중심적인 기원이랄까요? 그런 문화에서 네. 벗어나서 컴퓨터와 바둑을 두면서 나 자신이 복귀할 수 있고 컴퓨터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남성의 언어도 여성의 언어도 아닌 컴퓨터의 언어로 바둑을 배우는 세상이라 여성 기사들이 기존의 남자들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컴퓨터와 바둑을 배우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역수입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눈에 띄어서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이 정도로 공유합니다. 일단 제가 단톡방에 조치훈 구단이랑 그 조은영 구단이 복귀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두 분이 네, 예, 맞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하시면서 이제 복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원래 두 분 다 한국 태생이시고 조치훈 구단은 제가 알기로 5살, 6살 때까지 한국에서 사셨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신 경우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 때는 일본에서 다 모든 걸 배워왔습니다. 예, 첫 번째 기사는 이상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톡 터미널님께서는 지금 사시는 곳이 일본이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저희가 그 일본에서 나왔던 기사를 가져오시고 기타 다른 해외의 기사들을 참조하여서 이제 기사 선택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좀 연관이 있는 기사로 이제 이 기사를 선택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정말? 뭐 이런 일도 있네? 굉장히 좀 특별한 이렇게 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기사인데 마침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기사를 접했고요. 혹시 다른 분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봄님? 저는 저 기사를 실은 네. 신문사랄까요? 그 회사랄까? 거기가 어떤 급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치색이나 이런 어떤 주로 실린 기사 같은 게 우리나라 치면 뭐 조중동인지, 한겨레 뭐 기타 커피님이 했었던 디지털 타임즈 정도 급인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일본 기사 측에 자체가 실린 기사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실린 기사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게 제일 알아볼게요. 궁금했습니다. 예. 내용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죠. 유명 방송사에서 저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되게 하고 싶은 큰 건데. 메이저급 방송사에서 저걸 했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면 또 보배드림 같은 이런 데 올라온 기사인가 지금. 예. 기사 그러게요. 성격상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시고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이제 당황하셨지만 고개 뭐라 그러죠? 고개는 끄덕거리며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메이저에는 지금 확인해 봤는데 다 실렸습니다. 마이니치가 실린 거면 아마 다 실린 것 같고요. 예. 일본에서는 10월 엄지척. 30일. 네. 근데 보시지 한번 못하니까. 뉘앙스도 한번 볼게요. 예, 그 말씀하신 바를 살짝 이해했기 때문에 점점 입꼬리가 뉘앙스도 올라가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꼬리 올라가는 훈훈한 뉴스였다. 네. 예. 두 번째 기사를 겸사겸사 소개해드리자면 이어서 해주십시오. 오히려 한국에선 소개가 안 됐고요. 이건 일본에서만 소개됐는데 한국에 멍 때리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시작한 건데요. 근데 일본에서 드디어 첫 번째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최 팀의 주최로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해낸 것과 비슷한 건데, 이런 이벤트를 한국 주최 측이 일본에서 되게 비슷한 의미, 거의 같은 의미로 멍때리기 대회의 취지와 이런 걸 다 살려서 해낸 경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소개가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3일 전 정도 그때 한번 보고 너무 신기해서 한국에서도 찾아봤더니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겸사겸사 이 두 부분, 그러니까 바둑 부분과 그리고 지금 멍때리기 대회 수출 이 부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꼴이 더 올라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화 수출. 네. 굉장히 이 꼴이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뭐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저변에 흐르고 있는 마이너 문화도 지금 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신호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멍 예. 때리기는 한국에서는 좀 한물 갔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 야, 예. 상당히 뚱뚱하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웃은 까닭을 말씀드릴게요. 그 댓글에 일본에서도 강변에서 하나요라고 써주셨는데.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심 공원에서 한다라고 써있지. 도심에서 한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외진데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영상을 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저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구나. 네. 저 기사에서 조금 더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멍 때리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멍을 때리되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기는 멍 때리기 대회인지 자는 대회인지 다들 좀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취지보다. 그래서 우리 쪽 멍 때리기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았다. 일단 뭐 분장하신 분도 많았고 그리고 물론 특성상. 네, 그다음에 기사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된 기사니까 보면은 취지를 설명하는데 바쁜 게 미덕인 현대인들의 생활이나 지금 이 사회에서 가끔 멍 때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것이 휴식이 아니겠느냐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들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 일상에 지친 분들이 많이 참가하셨더라고요.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간호사. 예, 18일 연속 일하신 분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정말 경무로 뭐 지쳐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너무 즐기고 가셨다. 즐겁게 즐기고 가셨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미있는 기사를 가지고 오셔서 자, 댓글 잠시 좀 보겠습니다. 편파적 애국심 좋다. 그냥 침대에서 주무시지. 그리고 잘 수밖에 없겠다. 지친 일상에 어떻게 보면 담비 같은 즐거움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멍 때리기 대회 이후에 뭐 불멍, 산멍, 그리고 뭐 또 구름멍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름멍 좀 제 취향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자, 재미있는 분께서 재미있는 기사를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보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님 기사 준비되셨나요? 네,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달려오는 고양이님의 기사를 듣겠습니다. 네. 네, 퇴근하고서 정신이 없어서 잠깐 멍 때렸고요. 저는 오늘도 2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경제 분야의 뉴스 2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서울경제의 김정욱 기사가 23년 11월 5일 월요일이 아니군요. 네, 일요일에 게시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 결국 정부가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아래 헤드라인으로 정부 물가관리 TF 가동 우유 등 7개 먹거리 품목 담당 지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하 본문 읽겠습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지속되자가 맞겠지요.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 빙과류, 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 차, 코코아는 9.9%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11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슷하다. 2012년 정부는 물가 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의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하순부터 식품업계, 외식업계, 마트, 설탕업체 등을 전방위로 만나면서 식품 물가 잡기에 애쓰고 있다. 보통 장관이나 차관의 동정 자료를 배포하지만 이례적으로 국장급의 물가 관련 현장 방문까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외식업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차관은 지난달 20일에도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의 경우 뉴스를 읽다 보면 당연히 오타가 보이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반쯤 본의 아니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의 대략적인 내용은 정부가 이번에 몇몇 물가 통제를 위한 품목들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공무원 1급 직급부터는 일이 없으면 그냥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년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빡세게 했고, 이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국장급의 정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들으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정대로 진행시켜야죠. 이 물가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가는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왜 올렸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사 가시죠. 네, 다음 기사는 이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겨레가 같은 날 11월 5일에 공개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공매도 봉쇄로 개미 표심 잡기, 외국인 이탈 등 후폭풍 우려. 헤드라인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파장, 여당 총선용 주문에 금융당국 화답,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 제시 없어 증시 불안 조장, 포퓰리즘 비판이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하 본문입니다. 정부가 결국 공매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시 규제가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의 실제 효과는 주가 반등이라는 정책 의도와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에 정책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가능했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가 6일부터 중단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초기 1년여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재개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근거로 최근 주가가 크게 널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금리와 경제성장 둔화에 더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분쟁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공매도를 중단해 변동성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도 공매도 금지의 원인으로 들었다. 문제는 이런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분석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본다. 지난 8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20% 종목의 가격 변동성은 2020년 공매도 금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적정 수준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가격 효율성은 악화됐다. 금융당국이 들고 나온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 결과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의 장단점과 변동성과 관련해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며 그래서 취재진이 지적한 포인트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반복된 무차입 공매도도 공매도 전면 금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하면서도 불법 공매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은 없다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는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번 정책을 포퓰리즘 이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다른 일부 국가들도 공매도를 금지했던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지금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 공매도 금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을 한다며 한국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실수를 많이 하네요. 기사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었고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정부 관료들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을 어떤 이유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전 정부에 가장 많이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정책이랍시고 나온 기사가 그러니까 나온 정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뭔지 몹시 궁금하네요. 전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 들으시고 좀 답답하신 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라. 예,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말하자면 야 이거 오늘 많이 떨어졌대. 야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어제 막 오르고 막 오늘은 팍 하고 떨어지고 막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댓글창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분의 목소리가 합이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예, 대단히 꿀잼. 감사합니다. 네. 방송 꿀잼. 커피 주문하다가 깜놀했다. 아까 그 고양이님은 첫 번째 기사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정답이 나오네요. 진지해서 웃기다. 진지하죠. 저희는 항상 진지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었고요. 5분이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4분이라고 그랬었나요? 네, 저희 5분 함께 하시고요. 생각보다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한 컨텐츠는 후에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유튜브 팟캐스트로 들어가고요. 유튜브에서 영어로 온리 블랙커피 검색하시면은 제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 안 하시죠? 왜? 네,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가격 탄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주식이 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다가 이 가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폭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개인들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아무튼 조심하시고 제가 또 이제 오늘은 소비자 물가부터 조금 주식까지 오늘도 좀 부정적인 소식들을 갖고 왔는데 네, 뭐 긍정적인 소식은 뉴스에 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그 댓글에 어제 오늘 롤러코스터였다. 예, 저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대체 이제 이 뉴스들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나 보기 위해서 좀 들어가 봤는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겁을 내며 누군가는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또 팔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아픈 개미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뭐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고 싶어요. 주식은 안 하는 게 현명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미련한 것인지 고양이님께 여쭤보셨네요. 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식 안 한다. 오늘도 댓글창이 좀 뜨거웠습니다. 나중에 들으시는 리스너분들, 그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시에, 매주 화요일 9시에 흐름으로 오시면, 음성 플랫폼 흐름드 살롱에 오시면은 저희들 댓글로 그리고 리스너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11월 16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매년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어쩌면 1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하루의 결과로 많은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시험 결과에 의지하는 이들도 있죠. 매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혹은 불황으로 인한 휴학, 유학, 재수 등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원하지는 않는 색과 방향으로 칠해지며 나라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던 곳으로 뻗은 낯설고 어색한 색과 칠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림의 완성은 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채워나가는 것이 완성일 테니까요. 2023년 11월 17일 편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s surprised as you.